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오네요.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큰 운을 대운이라고 하죠. 대운. 큰 운을 말하는데 이 대운이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소신대로 잘 살고 있다는 뜻이고, 실패가 잦다는 것은 이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친구가 줄어든다는 건 뭐냐? 진짜 중요한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뜻이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은 여전히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일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미끄럼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준비 기간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 잘 참고하시고 아마 삶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뭐 좀 새로운 소식들 여러 가지 소식들 전달하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그 코스닥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동안 막 코스피 날아다닐 때 코스닥이 빌빌거렸는데 이제는 코스닥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정부가 코스피에 밀려서 그 2부 리그라는 평가를 받는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들의 단타 거래 위주인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 그런 행보 같아요.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스닥 신뢰 혁신 재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로 코스피가 처음으로 4천선 돌파해가지고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정작 코스닥은 시장이 출범한 그 당시인 96년 7월보다도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거 보면은 좀 비정상이죠. 어떻게 96년도 7월보다도 낮냐? 그 1000포인트부터 시작했을 텐데. 하여튼 이에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책을 내놨어요. 이번 방안에 보니까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 경쟁력 강화, 상장 심사 폐지 제도 재설계, 기관 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기금 공제 등 기관들의 코스닥 투자를 독려하기로 한 점을 핵심 방안으로 꼽아요. 우선 금융위는 기금운용 평가 기준을 개선해서 기관들의 코스닥 진입을 유도할 거고, 종전까지는 기관의 기금 운용을 평가할 때 코스피만 기준으로 삼았는데 기준 지수에 코스닥 지수도 일정 비율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벤처 코스닥 기업으로 채우는 코스닥 벤처 펀드, 이거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도 25%에서 이제 30%로 확대되고, 공모주 배정 비율을 높여서 자산 운용사들이 더 많은 펀드 조성과 개인들의 펀드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금융의 자본시장 과장도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관계부처랑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정부 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제성장 이 전략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금융위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 코스닥에 장기간 투자하는 큰 손들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에서 기관 비중이 8.2%, 8.2%인데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는 비중이 4.6%에 그쳐요. 올 들어서 이날까지 코스닥의 거래 대금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0.9%에 불과합니다. 현 자산운용사 대표는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이다. 이러면서 다만 세제 혜택과 코스닥 증권거래세 인하,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한 내용들이 대거 빠진 점은 아쉽다 평가를 합니다. 좀 혜택을 줘야지. 혜택도 안 주면서 코스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이 어불성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금융위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K 엔비디아 육성, 전남 해남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 반도체 생산 공장 등 7곳을 선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파운드리,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에너지 인프라 등도 지원 대상이 됐고, 내년부터 매년 30조 원씩 향후 5년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겁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서에서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HBM 시장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만에 2등으로 탈환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니까 3분기 매출 기준 삼성의 HBM 비율이 22%입니다. 57%를 기록한 하이닉스에 이어서 2등인데 마이크론은 21%네요. 삼성에 이어서 3위죠.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점유율 40%로 하이닉스에 이어서 2위였는데 올해 1, 2분기 점유율이 각각 13%, 15% 그치면서 같은 기간 18%, 21%를 기록한 마이크론에 2등을 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점유율은 이전 분기 대비 7% 상승했고 반면에 마이크론은 21% 유지돼서 삼성전자에 추월당했어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큰 격차로 1위를 지켰는데 이전 분기 대비 점유율이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상반기 중국 수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HBM3의 호실적 덕분에 3분기 시장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하죠. 3분기 전체 D램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순입니다. 하이닉스가 1등에 오른 올해 1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같은 순위가 이어지네요. 전체 D램의 시장 규모는 출하량 증가랑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26% 성장했고 주요 공급 업체들이 범용 D램 생산량을 줄이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이 내년 초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모바일 AP는 엑시노스 2600 공개했습니다. 삼성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엑시노스 2600의 세부 사양을 소개를 합니다. 제품 상태를 대량 양산 단기로 표기했고 이는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수율이 확보됐다는 의미인데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엑시노스 2600은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내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를 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게이트 올라라운드 기반의 2나노 공정으로 제조한 반도체 칩이에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가운데 업계 최초로 2나노의 GAA 그런 공정을 적용한 제품이죠. 여기에 보니까 CPU, NPU, GPU를 하나로 통합한 엑시노스 2600은 AI하고 게이밍 성능을 대폭 강화했고 최신 ARM 아키텍처 기반의 데카코어 CPU를 적용해서 연산 성능은 전작인 엑시노스 2500 대비 최대 39% 향상됐고요. NPU 성능은 생성형 AI 기준으로 113%나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시스템 온칩 최초로 히트 패스 블록을 도입해서 열 저항을 최대 16% 낮추는 등 이 고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최대 선먹 2000만 화소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각인지 시스템 그리고 APB 코덱을 적용해서 사진과 영상 처리 성능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